자, 시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시장의 목소리 듣는 시간. 소문 얘기고요. 알파프로 투자전략팀 정태근 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실소입니다, 실소. 네. 정태근 팀장이 이번 주 화요일 날 네. 나오셔서 네. 좀 보수적, 네. 부정적. 부정적인 건 아닌데 보수적인 거죠. 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를 좀 귀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원래 사실 네. 이 방송, 경제방송이나 증권방송, 뭐 시장 전문가들이 하락에 대해서 뷰를 맞출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야 뭐 그 소위 말하는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만 제도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왜냐하면 보니까 항의 전화들을 네.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업무를 보실 수가 없다고 하죠. 물론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네네. 내시는 것도 투자자분들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네. 일일이 다 그거 하려면은 어려워요. 네.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이 대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네. 일단 뭐 어찌 보면 경험치겠죠. 각자의 어떤 경험치가 다 다른데 뭐 제 경험치를 말씀드리면 그 경험치가 이제 뭐 지금 어찌 보면 맞아 들어가는 국면이 좀 있는 건데 네. 근데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맞아 들어간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저는 뭐 웃지 말란 얘기 안 웃는 건 좀 그렇다 생각합니다. 웃어야 또 좋은 일이 생기는 네,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뭐 오늘만 있는 게 네, 아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네. 어제는 지나갔고 네네. 뭐 오늘 다가와야 되고 내일도 있고 네. 다음 주도 있고 맞습니다. 그겁니다. 네. 네. 마음의 관리, 마인드 네네네. 컨트롤이라고 또 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이 잘 빠질 때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6월달, 7월달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 이렇게 빵빵 날아갈 때 솔직히 못 사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조정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그 코로나 때도 1,400포인트까지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도 전 대출 받아서 그 코덱스 레버리지 샀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보통 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2,900포인트, 지나고 보니까 2,920포인트를 분기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기회가 됐었다라는 거. 작년에 코로나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좀 멀긴 하지만 2011년도 그 미국의 신용대금 하향 조정 때도 네네네. 1,600%가 상당히 급락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간 지나고 다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기회로 기분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웃어야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네. 지금은 기분 나쁘다 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어떻게 기회를 잡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좀 더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지 현실을 않을까? 직시하고 네네. 생존을 하면은 기회는 또 올 거고 기회가 네네. 왔을 때도 잘 잡아야 될 거고 물론 기회가 당장 오늘이다라고 할 네.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이제 네. 뭐 조금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매일 사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떨어질 그쵸. 때마다 매수. 네. 이거는 이제 뭐 기관 펀드들이나 네네.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365일 매수를 외칠 수는 그건 없는 거죠. 힘들죠. 그리고 이제 그 뭐 표면적인 거는 다 그래 이제 디레버리징이라는 표현을 네네. 쓰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 특수 상황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이 워낙 많이 풀렸고 그것이 네. 일부는 좀 축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소위 말하는 다 먹여준다고 해야 되나? 뭐 네네. 수익률이 시장이 만들어주는 수익이잖아요. 물론 본인들이 투자를 그쵸. 잘 결정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착각은 네. 이제는 좀 벗어나서 선별은 잘 해야 될 거고. 네. 매번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7월 달부터 시장을 계속 부정적으로 안 좋게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정대 언제 팀장이 좋게 얘기하신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뭐 단발성으로 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앵커님하고 방송하고 난 뒤부터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좀 좋게 말씀드리는 게 좀 없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사실 미국 증시는 뭐 부채 한도, 뭐 테이퍼링,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네네. 있습니다만 많이 올랐다는 게 미국의 네네. 가장 그 약점이죠. 주시장에서는. 그래서 적당히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가격으로 확 꺾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려갈 때마다 방어적으로 이제는 재료들이 나오잖아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네네. 나오고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네.
그래서 미국은 약간 등락이 있는 횡보의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상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문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우리나라. 네네.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 변동이 커요. 그죠. 네.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반영하지 않습니까? 당황스럽게 변동이 커서 네. 너무 다양하기도 어렵고 뭐 그렇다고 이 위기를 줄이려면은 주식을 팔아서 좀 네네. 현금을 챙겨놔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려도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본인 얘기가 되면. 그러면은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이 반등은 좀 했는데 그럼 우리 네. 아침 시초가에 뭐 여기 환율도 보니까 약간 내려갔어요. 근데 네, 환율 약간 자체는 내려갔더라고요. 1,190원대인데 뭐 1,200원 목전에 두고 있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오늘 아침 개장까지 반등을 좀 했을 때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뭐 과감하게 여기서 물을 탄다든지 더 산다든지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대부분은 지금 물려 있는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손실이 됐든 이익이 네. 됐든 그러면 좀 줄이는 것이 오히려 반등할 때는 좋은 것인지. 그게 솔직히 지금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이번 주 말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시장이 된 주제를 가시방석이라고 주제를 짓게 되면서 네네네. 조금 이 지금 자 위험하다는 얘기를 앉아 있기도 말씀드렸었거든요. 하고 서 있기도 네. 하고. 3,100포인트 그 부분에 딱 걸려있을 때 지금 부분이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때 했었더라면은 뭐 좋겠지만은 지금은 솔직히 좀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제 파는 것은 의미가 네. 좀 적다. 그렇죠. 그럼 반등을 좀 강하게 한다면은 좀 줄이는 게 낫나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시장하고 같이 빠지는 종목이라면 네. 내 종목이 시장하고 같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면은 시장이 다시 반등을 주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땐 제일 최선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좀 더 그냥 네. 보고 있는 거네. 네.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가지고 네,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가 매수가 필요하다면은 제가 또 맞출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또 돌아설 것 같으면 또 다른 전문가들과 저는 또 반대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더 하락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바닥에다 사야 된다. 혹시 저를 신뢰하신다면 그거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그만큼 뭐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도 1,400포인트 빠질 때 유일하게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추세를 보는 건 네. 나는 좀 자신 있다. 네네. 오케이. 그래서 그게 다음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에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또 저는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오케이. 저도 그때 가서 저도 그래서 지금 지난주 2주 전부터 네. 현금 확보를 해놓고 있거든요. 현금 주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식 있어요. 주식 네. 있는데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이 한 75%?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뭘 살려고 기다리냐면은 지수 ETF, 레버리지. ETF. 예. 왜냐하면은 시장 올라갈 때 확실하게 올라간 건 시장이거든요. 추세를 볼 네. 때. 그러면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확실하게 시장이기 때문에 또 시장을 사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 확보를 해놓고 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다음에 제가 또 시장에 간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한번 참고를 해보신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달러 ETF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ETF를 잘 찾아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 주가 조정을 보는 그 ETF는 뭐 왕왕 가끔은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인버스 ETF를 매매하시게 되면은 시장 전망이 아무래도 네. 본인의 포지션대로 이게 네. 팔이 안으로 굽듯이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정받아라 이제는 뭐 폭락해라 네.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그 스페큘레이터의 일방적인 투자 이런 거는 좀 합당치 않다. 저는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면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산이 한 5억 이상 되시는 분들만 좀 말씀드리고 물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달러 저도 이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6월 달인가 7월 달에 이게 달러가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저 달러를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한 10%, 한 15%? 그 정도 수익률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자금이 커야 이 10%에 대한 수익금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5억 이상 되는 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안투자로서 한 2억 정도? 이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 생각들지만 그 이하는 매수를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수익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은행 가면은 네. 달러 예금이 있어요. 따로. 네네. 그러니까 내가 원화로 입금하면은 자동으로 환전해서 달러로 쟁여놓고 네네. 그 변동금리로 열어놓으면은 금리도 이제 미국 네네.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 줍니다. 네네. 예전에 이자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오늘은 우리 증권 방송이니까 네. 기업을 봐야 되겠죠. 그래도. 네. 자, 만약에 이제 또 뭐 어떤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네네. 한다면 뭐 기업이 어제는 너무 동시다발로 뭐 업종 구분 없이 그러니까요. 네, 다 뭐 이렇게 돼서 뭐 당황스러운데 네. 그래도 조금 보겠다라는 기업, 소문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공부 차원에서 SNS택이라는 SNS 종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9월 30일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이 종목이 왜 움직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게 어제 좀 해소가 됐거든요. 네. SNS택은 그 반도체형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블랭크 마스크를 국내에서 독점으로 현재 제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이 현재 90%를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유리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리 기판에다가 전자 비움을 이용해가지고 미세 회로 패턴을 유리판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 형상을 만든 게 포토 마스크인데 이 포토 마스크가 또 뭐냐면 제가 오징어 게임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네. 거기서 달고나를 보게 되면 달고나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달고나 모양을 만드는 게 웨이퍼고요. 그리고 이 달고나 위에 별표든 세모든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포토 마스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블랭크 마스크에다가 미세회로 공정을 새기고 그 미세회로 공정을 빛을 쏴가지고 웨이퍼의 그 형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반도체 전공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이 포토 마스크를 만들게 되면은 그 위에 이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막 같은 거를 입힙니다. 보호막 같은 거 입히는데 이게 펠리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펠리클을 지금까지는 네덜란드 ASML만 개발에 성공을 했었고 이 네덜란드 ASML 쪽으로 라이센스가 있는 미쓰이 화학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SNS택이 독점적으로 개발을 완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독점적인 시장에 다시 발을 담그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R&D 단계에서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이 네. 양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EV 공정용 펠리클, 그러니까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라 보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품질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ASML과 일정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ASML 쪽과 일정을 논의하는 그 품질 테스트를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ASML 장비가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ASML의 품질 인증을 받으면은 삼성전자의 품질 인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SML 쪽으로 현재 품질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뭐 품질 테스트가 완료가 되게 되면 디램 공정에는 바로 투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파운드리 공정에 사용이 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선 최초로 이 펠리클을 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SNS택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FST도 현재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습니다. 원래 FST하고 SNS택이 펠리클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SNS택이 먼저 R&D 단계에서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이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EV 공정용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반도체 전공정 단계에서 보게 되면 증착하고 식각 공정에 그 하나 머티리얼즈의 그 실리콘 부품이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EV 펠리클 같은 경우에도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 생산 공정에서 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 소모성 부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EUV 공정 같은 경우는 광원 방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강원이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EUV 공정에서 포토마스크가 포토마스크가 흡수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빛이 투과가 되게 되면서 이 형태를 새겨야 되거든요. 근데 UV는 파장이 짧으니까. 네네. 그래서 광원이는 파장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파장이 흡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EUV용 펠리클을 써야 되는데 이 EUV용 펠리클 같은 경우는 투과율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ASML에서 사용하고 있는 EUV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투과율이 90%인데 이 SNS택이 89에서 90%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90%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기존에 ASML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펠리클과 거의 동급의 품질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양산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인 쪽에 부지를 매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CVD 장비라든지 검사기, 뭐 투과율 측정기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고, 이 장비들이 들어갈 만한 공장,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용인에 부지를 매입을 했고, 이 생산 설비를 이제 도입을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거고, 양산을 진행하게 되면은 블랭크 마스크에서 EUV 펠리클 같은 경우도 수익성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25대 정도밖에 장비를 도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비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DB 하이텍 이런 기업들이 그 장비를 또 늘리게 되면은 앞으로 유입 구간에서 아무래도 또 국내 기업으로서 또 시장을 더 선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ASML 펠리클 MK4.0이 장당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SNS택의 수익성도 상당히 높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모성이기 때문에 소모성 부품이고 계속 교체가 되고 또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생산 공정 앞으로 어쨌든 비메모리 쪽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다른 또 비메모리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은 SNS택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좀 말이 좀 빨랐는데 아니에요. 네. 뭐 근데 비슷한 사명들을 가지고 네네. 있는 데가 있으면 뭐 FST. FNS택인가? 뭐 하여튼 뭐 이 기업 명들이 헷갈려. 네, 하여튼 근데 SNS택은 네. 얘기들이 꾸준히 있었는데 네네. 가시적인 성과물에 대한 그 자료들이 조금 나오는군요. 네네. 이게 그 SNS택이 2019년하고 2020년대 주가 상당히 잘 갔습니다. 이게 물론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 이 블랭크 마스크뿐만 아니라 EUV 펠리클 이 개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거든요. 그리고 EUV 펠리클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공정에 또 들어가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또 비메모리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메모리 투자, 삼성전자 같은 투자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개발 이슈가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2020년 8월 달부터 조정을 거쳤는데, 아마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주가가 아마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마 시의성을 네네. 또 노린 것 같은데, 어제 삼성전자 뭐 네네. 보도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뭐 이 플립 칩폰, 네네. 스마트폰, 폴더블에 네. 그게 이제 뭐 국내에 잘 팔린다. 근데 전혀 재료가 먹히진 않았고, 장 후반 오후에 나온 거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GAA 게이트 올라라운드를 적용한 3나노 내년 상반기에 양산 들어가서 파운드리 승부수 던진다 그러고, 네네. 또 뭐 2025년도에는 2나노 도입. 네네. 이게 다 이제 그 EUV 그쵸. 공정이기 EUV 공정. 때문에 네네. EUV에 이제 그 펠리클을 뭐 SNS택이 이제 얼마나 이제 네네. 양산을 태울 수 있느냐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뭔가 좀 가시적 성과.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좀 급할 겁니다. 네. EUV 장비만 보더라도 TSMC 같은 경우 75대 정도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25대입니다. 그러면 이 공정 장비 차이만 보더라도 이제 3배 정도, 3배 정도 현재 TSMC가 좀 앞서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그 비메모리 쪽에 마이 10%대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장비 도입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필요할 겁니다. 네. 네. 이게 좀 공정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뭔가 볼 때 네네. 저는 이제 안경을 끼고 안에 또 눈동자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망막이 있고 네. 빛이 투과할 때 이제 네.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포토 마스크고 그렇죠. 안경이 어찌 보면은 펠리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이제 레티클에서 뭐 이거 매번 닦아야 되니까. 네네. 네. 눈썹이 자꾸 긁어가지고. 안경 계속 닦아야 되지만은 펠리클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엔 또 이제 눈꺼풀이 또 네. 동자를 닦아야 되고 유막을 그렇죠. 형성해야 돼. 이런 네. 과정이 있는데 안경 벗은 물고기로 생각하면 이제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잖아요. 그쵸. 물고기의 그 렌즈 같은 게 이제 네, 레티클. 그 펠리클. 네, 네. 펠리클. 레티클, 펠리클 용어도 맨날 헷갈려. 하여튼 그 펠리클을 이제 SNS택이 이제 개발을 완료. 개발했다. 네. 오케이. 하여튼 주가가 움직이는 단 이유가 있군요. 네네. 뭔가 좀 돌파할 수 있다라면 이런 기업도 공부를 또 해놓고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 선문 얘기였고요. 알파프로 투자전략팀 정태근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